유병헌 씨는 벌써 한 달 전부터 유비무환을 외치면서 데뷔를 해왔는데요. 묘하게 청와대를 많이 겨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 때문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이쪽 구원파를 향해 어제 고강도의 메시지를 내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 메시지부터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어제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유병헌 씨 일가에 대해서 아주 고강도 발언을 내놨는데요. 유병헌 일가가 법을 우롱하면서 국민의 공분을 자초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대한 도전이자 비호받거나 보호받을 수 없는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속해라, 검거하라. 네,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네, 자, 구원파 측에서는 오늘 또 회견을 했거든요. 자, 매일매일 때가 되면 회견을 하고요. 그러면서 대통령과 청와대,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계속 비판하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대통령이 철저하게 사법체제를 기웃고 있는 구원파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오늘 오후 3시인데요. 구원파는 대통령까지 겨냥해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위협한 용의자라고 해도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범죄자로 취급해서 안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먼저 죄인으로 규명을 해놓으시면 어떤 사람이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그 부분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무죄 추정의 원칙을 깬 거다. 저희는 지금 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하는 중입니다. 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대통령이 어긴 거 맞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바로 기독교 복음 침례위 네. 구원파의 전 대변인 조계웅 씨의 말인데요. 네. 사실 말 그대로면 맞습니다. 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네.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하라 이런 말은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네. 엄벌하라고 한 거 자체 네. 그런 것들은 무죄 추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아니요, 그러면요, 대통령이 구원파가 저렇게 사법체계를 비웃고 있는데 유병헌 씨 일가가 우리는 유죄라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는 무죄지만 진실을 한번 따져봐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바로 전 대변인이 네. 여기에서 자기 모순은 뭐냐면 네. 그렇다면 우리도 무죄 추정을 인정을 하는데 네. 그러면 그렇게 무죄라고 주장을 한다면 스스로 나와서 네. 도피하지 말고 나와서 검찰에도 나오고 법원에서 나와가지고 재판을 받는 것이 수사에 협조하고 재판을 받는 것이 맞다. 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의 도리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희가 채널A 사회부가 단독 취재한 내용을 한 가지 좀 공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묘하게 도망 다니는데요. 저희 채널A가 취재했더니 유병헌 씨가 도망갈 때 함께 동행했던 여성이 있지 않습니까? 30대 여성 재미교포인데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각 도청을 감지하는 장치까지 준비하면서 도피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인천지방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정희 기자. 네, 인천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유병헌 씨랑 같이 도망가다 붙잡힌 30대 여성 신모 씨인데 뭐 묘한 장치를 갖고 있다면서요. 네, 유병헌 씨와 함께 도피 행각을 벌이다 붙잡힌 32살 신모 씨는 신실한 구원파 신도로 미국 시민권자인데요. 체포 과정에서 검찰은 신 씨의 가방에서 여러 대의 차명 휴대전화와 함께 도청 감지 장치를 발견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통화하는 내용을 수사기관이 감청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신 씨가 이 장치를 갖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휴대전화들은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는데요. 신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800여만 원의 현금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도피 자금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영어를 써가면서 검찰의 체포 활동도 방해했고 이제는 도청 감지 장치까지 갖고 다니고 또 체포된 이후에는 자기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난 모르겠다고 저항을 하고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준비물들요. 어떻게 다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보통 사전 준비가 치밀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유병헌 씨의 최측근들은 네. 이미 지난달 말부터 유 씨의 도피를 계획하고 준비해왔습니다. 석환 금수원 상무, 이재욱 헬마토센트릭 라이프 재단 이사장, 구원파 핵심 신도 추모 씨 등이 도주 계획을 총괄을 해왔는데요. 이들은 지난달 29일 신도 변모 씨 부부에게 전화를 걸어 집을 비우라고 통보했고 별장 창문에 부직포를 붙여 가리는 등 집 내부를 수리해서 은신처로 만들었습니다. 생필품도 준비해뒀고 도주용 차량에 가짜 번호판을 달기 위한 드릴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뭐 별의별 장치를 다 갖고 있습니다. 뭐 가짜 번호판을 달기 위해서 드릴까지, 전동 드릴까지 준비했다는 건데요. 자, 이거 저희가 체포한 사람들을 통해서 검찰과 경찰이 파악한 내용인 거죠? 예. 바로 유병헌 씨가 네. 가장 최측근이죠. 금수원에 있는 사람인데 이석환 상무를 통해서 4월 29일 날 네. 전남 지역의 총책 네. 추모 씨한테 연락을 합니다. 네. 바로 숲속의 추억을 수리를 하고 거기를 잘 정리를 해놔라. 그 아. 전화를 받은 추모 씨가 네. 바로 변모 휴게소. 씨죠? 변모 씨죠? 변모 씨가 바로 네. 추모 씨가 변모 씨한테 얘기를 해서 네. 변모 씨 부부가 네. 그 휴게소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봤던 저 뭐 노인용 옷가지가 들어있던 트렁크가 있던 그곳, 네. 그곳이 바로 바로 숲속의 숲속의 추억이라고 추억입니다. 부르는 별장이었다. 예, 휴게소에서 약 300m 네. 떨어진 곳에 있는 별장입니다. 네. 그것을 비우게 한 뒤에 원래는 검찰이 약 5월 17일 네. 그러니까 토요일 예배를 마치고 서울로 잠입을 했다가 네. 순천으로 이렇게 간 것으로 파악을 했지만 네. 실제로는 나중에 파악을 해보니 5월 한 6일 또는 7일경에 이미 순천으로 가서 저 별장에 의신해 있다가 네. 검찰이 5월 25일 덮치자 그때 산 쪽으로 야산 쪽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병헌 씨 이제 지시를 받고 네. 화면에 보시는 저 통나무 집이 네. 숲속의 추억이라는 그 별장입니다. 아, 이게 지금- 유기농? 우리농? 네, 저기 금수원에서 나고 있는 그 유기농 우유고요. 먹은 이제 흔적입니다. 5월 이제 6일에서 8일 사이에 그 변 씨 부부가 이 별장에 가서 별장 내부 수리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블라인드 커튼을 다 달고요. 심지어 저 틈 사이로 불빛이 네. 나올 것을 우려해서 부직포 같은 것으로 또 철저하게 틈을 다 막았습니다. 아, 빛을 다 차단했군요. 네, 네. 그러니까 바깥에서 볼 때 버려진 별장이라는 그렇죠. 이미지를 계속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위에 천장에 있는 아. 불은 절대 켜지를 않고요. 네. 우리가 책상에서 쓰는 작은 스탠드들을 바닥에 깔아서 켜놓아서 네. 불빛이 더 새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아니, 그다음에 수천억의 재산을 가진 유병헌 씨. 네. 그리고 10만 교도를, 이른바 언필책 10만 교도를 데리고 있다는 이분이 도주하면서 유기농 음식 먹고 불 켜면서 이렇게 쪼글거리는 이런 삶을 하는 것 뭔가 좀 맞지 않네요. 그렇죠. 본인이 뭐 네. 책에서 쓰는 그런 네. 당당한 모습, 마치 그 지도자의 모습으로 네. 자신을 묘사를 했었는데 지금의 네. 모습과는 정말 상반되고요. 그리고 5월 17일에는 금수원에서 이 신도들이 대신해서 유병헌 씨가 즐겨 먹는다는 그 유기농 과일 말린 것, 육포, 네. 뭐 물, 미네랄 워터 뭐 이런 것들을 다 네. 가져다가 공수를 해서 별장으로 반입을 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주 경로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뭐, 잠시 후에 저희가 이제 영상도 공개하겠습니다만, 뭐, 터널일지, 무슨 개구멍으로 부르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나오는데요. 자, 전라남도 순천 지역을 중심으로 도피 생활을 해왔고 했는데, 저희가 저 위성사진 어제 공개했던 거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정확한 위치를 저희가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지금 바로 보이는 곳이 유병헌 은신처 앞정으로 되어 있는 그 부근인데요. 지금 화면에 지금 시청자들이 좀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예. 저기가 어디냐면요. 네. 바로 아래쪽은 순천, 네. 위쪽은 구례로 이어지는 그런 국도길입니다. 네. 지금 앞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숲속의 추억이라고 하는 은신처고요. 네. 그 아래쪽이 휴게소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네. 지금 저곳을 접쳤을 때 네. 신모 씨 30대 여자가 약 30분에서 40분 정도로 영어로 네. 이국인 행세를 하면서 검찰에 그리고 경찰에 진입을 막았고요. 그 사이에 야산으로 두세 명이 같이 해서 유병헌 씨가 도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이는 그 네. 앞정 위쪽으로 보면은 폐 터널이 위로 올라가 보면은 보입니다. 지금 현재 위에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바로 수림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꼼꼼히 보이지는 않지만 네. 자세히 보게 되면 위쪽 지금 터널이 있는 쪽이 지금 보이죠. 폐 터널로 해가지고 구례 있는 구례 쪽으로 도주를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이 때문에 저기를 2중, 3중으로 모든 도로는 차단하고 차량들을 모두 검색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이미 바로 유병헌 씨가 저기 야산에 있는 게 아니고 인근에 있는 도시로 이미 잠입을 해서
밀항을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패터널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네. 금수원으로 숨어 들어가서 어디 갔는지 행방을 모를 때 네. 취재진들이 반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뭐 땅굴이라도 파갖고 어딜 도망간 거 아닌가? 아, 라고 저긴가요? 했는데 실제로 이번에 저희 채널A 단독 취재 결과로 네. 나온 확인된 부분인데 버려진 터널입니다. 네. 지금은 쓰이지 않는 터널인데 원래 막아놔야 되는데 저것을 뚫었고 네. 저쪽에 터널 안쪽으로 가다 보면 저렇게 작은 창문이 나 있는데 네. 저곳을 통해서 이웃 마을로 아무도 모르게 네. 몸을 피신해서 도망을 갈 수 있는 도주로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터널이 있었습니다. 무슨 첩보 영화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실제로 첩보 영화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요. 네. 검찰이 대부분의 지금 전화, 네. 특히 차명 전화, 네. 그리고 대포폰까지 모두 현재 감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들끼리 워키토키를 가지고 네. 계속적으로 약 4km 가까운 곳에까지는 서로 연락을 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도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병헌 씨 결국 교주였고요. 그야말로 수천억 재산을 모으는 과정에 떵떵거리면서 살았는데 결국 법망을 피해 이런 식으로 도피해야 되는 상황까지 몰리고 말았습니다. 호화 생활하고 있는 프랑스 파리의 장녀 유섬나 씨는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것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